상간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외도를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 외도를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물론 아내의 분노와 상처, 그 다음에 남편의 관계 중독 관련된 심리장애, 그리고 이제 상간녀가 있어요. 그 얘기까지 다 녹음이 돼버리는데, 다시 하지 뭐. 지금 한 얘기도 잊어먹고. 상간녀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데, 이 상간녀는 우리가 외도, 남편 외도는 삼각축이 있어요. 남편 외도는 첫 번째는 남편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남편과 같이 가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상간녀가 있습니다. 요 삼각관계가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남편 외도예요. 그죠? 그러면 남편에게는 무슨 장애, 심리장애죠? 자, 그 다음에 아내에게도 이제 심리장애 발생했죠? 이제 알았으니까. 심리장애, 외상스트레스장애. 그러니까 분노와 상처로 이제 아주 고통받는 이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 좋으려고 즐겁고 재밌다가 걸려가지고 아장나는 거고. 이 상간녀는? 상간녀는? 도망갔잖아요. 요거 딱 관계 끊고. 그렇죠? 텄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요 권리를 또 만들어 또 딴 데 또 텄잖아요. 여기도 심리장애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상간녀에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간단해요. 이 남편은 어떤 심리장애입니까? 뭐예요? 관계중독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이 좋아서 휙 빠져. 표현에 집중하는, 그래서 상처라는 그 반응에 휙 집중돼서 빠져든 사람이에요. 그죠? 반응에 집중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열정으로 착각하는 거죠. 열정을 착각하는 현상이 이제 남편의 힘이 장인 거예요. 신나고 즐거워요. 도끼자루서 그런지도 몰라. 세월 가는지도 몰라요. 10년이니 5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거 기억 못하고 오늘 것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스트레스, 상간녀랑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 그 여자랑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래도 내일이 즐거울 거야. 그러면서 오늘 또 뻗혀요. 와이프한테 100만 원 안 갖다 줘도요, 걔가 뭐만 준다면 제깍 그냥 100만 원 가서 어디가 훔쳐와서라도 갖다 줘요. 놀랍게도. 이게 미쳐서 그래요. 아마도 제정신 아니죠. 심리장애니까. 이해가 돼요. 자, 아내가 이제 남편 애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하죠. 미쳤죠.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정신 가지고 분노를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할 때 표현하던 것이 내 평생 살면서 아마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나? 욕 한마디 안 해본 사람들이 욕이 막 나오질 않나? 이상해졌어. 저 미쳤어. 애들이 봐도 엄마가 좀 이상해. 맞아요. 미쳤던 거 맞아. 미쳤어, 제대로. 여기도 제대로 미쳤어. 아파서 미친 거예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이제 아파서. 여기는 반응이 집중돼서. 얘는 뭐죠, 그러면? 뭐 때문에 미쳤을까? 좋아서. 지가 좋대. 좋은 거에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있어. 남자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 나이가 30이 됐던 40이 됐던 50이 됐던 간에 그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예요. 그러면 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검증된 남자네. 그죠?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특징이 아내라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을 검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살고 있잖아요. 요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요 검증된 요 진짜인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너네 거네. 근데 지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제. 이 착각을 합니다. 좋아서 착각을 해요. 제대로 미쳤죠. 제정신입니까? 여자라면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제정신이 그래서 이 남편은 반응에 미쳐가지고 미친 거예요. 반응이 미쳐있고요. 아내는 아파서 미쳤고요. 이거는 좋아서 미친 거예요. 얘가 제일 좀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자들이 미치면은, 제대로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표현했으니까 좀 험악하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면은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꽃을 꽂습니다. 그리고 희죽희죽 계속 좋아해요. 강간당하면서도 희죽희죽 끽끽거리고 좋아해요. 울면서도 웃습니다. 계속. 좀 이상해요. 제대로 미친 거죠. 때려도 좋아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웃어요. 그래도 더 맞아요. 제대로 미쳤죠. 좋은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근데 좋은 게 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간지러 봅시다. 간지름 잘 타실까요? 아마, 그죠? 자, 발바닥을 간지르자. 그럼 이제, 발바닥 간지러 안 하면,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걸 꽁꽁 묶어. 꼼지락도 못하게 하고, 설설설. 처음에는 부드럽게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발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제 슬슬 이제 간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해. 알아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조금 더 계속 이제 슬슬 더 이제 강도를 높여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막 애원합니다.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목소리도 안 나와요. 눈물만 나요. 계속. 조금 더 지나면 정신을 잃습니다. 제정신인 상태는 못 견뎌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또 깨어났어. 또 해. 그 정신 잃는 거 몇 번 반복되면 죽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간지르는 고문입니다. 못 견뎌요. 아픈 거는 견뎌요. 아픈 거는 견딜 수 있으나 이 좋은 거는 못 견뎌요. 과해지면. 자, 그러면 보자. 누가 제일 나을까? 어차피 제대로 미쳤어 이제 셋이. 제대로 미쳤어 이제. 제대로 미쳤잖아. 여기는 반응이 미쳤고, 여기는 아파서 미쳤고, 여기는 좋아서 미쳤고. 어디가 제일 나을까? 어디가 제일 나을까? 어떻게 미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좋아서 미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니까? 괜찮아, 좋아서 미치고 싶다. 기왕이면 좋아서 미치자. 아까 얘기했잖아. 간지르는 거를 제대로 막 기절할 정도까지 될 정도로 간지르면 좋겠다. 그치?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보다 못한 죽음과 맞먹어. 고통보다 못한 거예요. 좋아서 미치는 거는. 여기는 아파서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서 미치니까 여기는 고통을 느껴요. 여긴 좋아서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조차를 못 느껴요. 근데 엄청난 고통인데 고통은 못 느껴요. 여기는 반응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이 왜곡돼서 제대로 미쳤으니까. 여기는 고통에 미치고 여기는 고통에 아예 못 느끼면서 미쳤어. 고통이 엄청 큰데 거의 죽으면 이제 다다르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얘들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자, 미쳤잖아.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관계 중독에 아직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을 할 때 얘기합니다. 자, 남편 치료하셨나요? 아내가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치료됐나?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아직 미쳐있잖아. 좀 놔두라니까? 여기 좀 더 미쳐있게 놔두라고. 어차피 어딜 가요? 지만 좋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뭐부터? 고통스러운 것부터 먼저, 고통을 먼저 치료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상담자는 안 치료하지? 자기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조차를 못 느끼잖아. 고통조차를. 그래서 외도와 인생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남편은 얼마만큼만 인생이 날아갑니까? 외도 기간만큼만 인생이 사라집니다. 왜?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공통점은 외도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놀랍게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들도 처자식도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 참 그때. 이렇게 돼요. 놀랍게도. 인생이 날아가요. 자기 인생이 사라졌고 기간 동안만큼의 인생이 없어져 버려요.
요 인생이 사라져요. 요 기간만큼만. 근데 요 사람은 50살이야. 그럼 50년의 인생이 날아가요. 인생이 사라져요, 인생이. 그래서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전부를 다 날려버리는 거야. 다, 그냥 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문제는 여기에요. 고통이잖아요. 이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기 때문에 먼저 회복을 시켜가지고 여기 딴 데서 좋아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 걸 획 갖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상관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여자는 도대체 뭐건디 이 남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까? 상관녀는 간단합니다. 남편의 뭡니까? 놀이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응에 집중됐잖아요. 반응. 하고 놀이 너무 좋은 거야. 똑같은 반응하고 살아있는 반응, 장난감이 반응이 오거든. 요거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왜 움직이는 거에 환장하는 줄 아세요? 장난감도 움직이는 거에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움직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뭐를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래서 장난감이 대체적으로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남자애들 장난감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칼이야. 남자애가 칼 딥다 좋아해. 근데 그거 얼마나 갖고 놉니까? 하루면은 그거 버려요. 근데 총이야. 움직이잖아. 자동차야. 이거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관심 없어요. 그 더 좋은 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데리고 절대 장난감 가게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얘는 왜 더 좋은 재미가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남자아이들조차도 그래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 돈도 있겠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겠다, 뭐도 있는데 장난감 딱 찾아보니까 갖고 놀기 좋은 이 장난감이 필요하거든요. 남편의 스트레스를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해소. 스트레스 해소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재밌고 즐거운 게 필요하다. 재미와 즐거움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재밌고 즐거우면 괜찮아. 근데 이게 뭐걸로 가냐면 요 반응을 재밌고 즐거운 걸로 딱 인식하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반응에 완전히 훅 하루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훅 가서 관계 중독에 호라닥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뭐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왜? 그거보다 재밌는 거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사람 움직이는 것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실질적이고 활동적인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중독인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중독됐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남편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즐거움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네, 그죠?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네? 그죠? 1년 40초 산타크로스인 거야. 뭘로 산타크로스예요? 반응해 주잖아.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에요? 상처의 표현이 반응이에요. 근데 놀랍게 상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상처는 누구 거예요? 남의 거잖아. 남의 거. 승? 나의 즐거움. 남의 아픔은 나의 즐거움이에요. 생각보다도. 이게 남자들 진짜 웃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쌈구경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저게 나한테 날아올까봐 겁이 나서 그렇지, 그것만 안 나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권투 경기, 레슬링, 거의 관여합니다.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남의 것은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 누구 거예요? 이 여자, 이거 어떻게 살았더만 관심 없어. 그래서 상간녀는 놀랍게도 이쁘고 날씬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 제대로 놀 거 제대로 걸레가 좋아요.
상간녀로 아주 오래도록 살았던 여자일수록 더 좋아요. 왜? 해볼 거 다 해보거든. 해볼 거 다 해보거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갖고 놀기 딱 좋거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의 즐거움이 되는데 이거를 왜 내 아내한테는 안 할까? 같은 여잔데. 왜 그러지? 왜 이거 분명히 얘도 여자를 끼고 얘도 여잔데 왜 내 아내한테는 안 하고 왜 요 여자에 이렇게 들어가서 밖에서 숨어서 몰래 하고 있을까? 가족끼리? 가족끼리니까 가족은 사람이 아닌가? 가족도 사람 움직이고 있잖아. 장난감인데 반응하잖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요 아내가 상처를 표현한다 치자. 이거 누구 거예요? 자기 일이잖아. 뒤지겠는 거야. 그래서 아내 옆에 안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길 가만히 두는 거야. 왜 요거 안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안 건드리면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아니거든. 요거 안 건드리면 돼. 근데 얘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대박이야. 그래서 계속 건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70대도 안 가리고 건드려야 돼. 그래서 상대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이 새끼가 지금 술 먹고 안 들어가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와이프 바깥에서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앉았을 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래 내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어떻게 놈 얘기 완전 신나 죽습니다 좀. 왜? 아내 만나보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아내가 그 카톡을 봤다. 그럼 어떻게 이 새끼가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주고받고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안 쓰던 문자를 왜 거기 해 뒤집어지잖아. 내가 하는 건 걔가 하는 거는 대박 즐거움이에요. 대박 즐거움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남편에게는 뭡니까? 늘 반응의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아주 산타크로스와 같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제대로 둘 다 미쳐서. 그죠? 이 슬프게도 이거를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도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은가요? 선물만 갖다 주는 사람. 응? 여러분도 그거 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통 속에서 치료를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해서 나중에 이 남편이 이 상처의 표현을 반응으로써 즐겁고 재밌게 자기 일이었지만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내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인해서 만들어진 상처들이지만 이게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상처 주면 줄수록 더 재밌어져. 여자는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뭘 하는 걸 뭘로 인식을 합니까? 관심으로 인식해. 이게 문제야. 이게 관심. 관심, 나쁜 관심은 뭡니까? 상처고. 좋은 관심은 뭡니까? 사랑이고. 자, 지금 관심이 원래는 나쁜 관심이었어. 그럼 상처야. 상처, 여러분들 상처받는 이유 관심이 딴 년한테 가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거고. 근데 이 상처가 나쁜 관심이었어. 근데 사랑의 관심이 여기로 전환되면 좋은 관심이 되잖아요. 이 좋은 관심이 되다 보니까 계속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외도 치료에 관련돼서 나중에 부부행복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남편들이 세상에 아내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 그래요. 아내가 막 인상 쓰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낼 때는 어떻게 해라? 웃으면서 이 새끼야 이러면요 남자들은 귀여워 미쳐 죽어요. 이거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진짜 벌어져요. 이것들이 진짜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았지? 왜? 바로 심리 때문에 이 마음이 심리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쉬워요. 그래서 웃으면서 똑바로 해. 너 옛날에 뭐 해가지고 그년이랑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요 미쳐 죽어요. 미쳐 죽나 말도 잘 들어요 또. 놀랍게도 남편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근데 남편들이 그럽니다. 진짜 될까? 그런데 막상 아내가 그렇게 하죠. 자기도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뭐라고 합니까? 상처 표현할 때는 혹시라도 표현하고 싶으면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남편이 슬슬 겁이 냅니다. 계속 웃어요.
제가 이 표정이 괜찮네? 그러니까 남편은 안심해요. 아내가 표정만 괜찮으면 남편은 일단 안심부터 해요.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딱 할 때 이제 계속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년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렇지. 그러다가 얼굴색이 싹 변하면 이제 그때 남편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색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긴장 다 풀어놓고 좀 진짜 듣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너 몇 번 잤냐?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해줄 아세요? 한 몇 번 그렇게 잤지 않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얼굴색 싹 변하면 또 다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얼굴색이 안 변하잖아요. 줄줄줄 다 나와요. 놀랍게. 본인들이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남편에게 진실을 알고 싶으면 뭐부터 하면 되냐면 웃어요. 웃으면서 얘기해보면 절대 이 표정만 말로 화내도 돼요. 근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데요. 미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 과제만 플러스 시켜놓으면요, 사람들 뒤집니다. 웃겨요. 근데 웃기게도 여기는 자기 상처가 아니에요. 관심도 아니고요. 관심 없어요. 여기는 관심 없어요. 관심이. 반응, 이 상처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 안 나오고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 여자에게 만약에 진짜 반응이 아니다. 진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여자 말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제거하죠. 얘 바로 잘라내 버려요.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관심과 스트레스가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상에 관련되는 부분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러면 자기 생각한 대로 가요. 여자는 여자 생각한 대로. 절대 아니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아니고 뭐 그건 지 생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볼 때 남편이 이렇게 됐다. 남자분. 제가 오늘 누군가를 한 명을 상담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자, 남자 이렇지? 그러게요. 남자 맞네. 아직은 남자 맞아. 그럼 너 여자 맞잖아. 그러면 이제는 가능성 있지. 남자 여자니까. 자, 두 번째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 맞아. 그럼 남자 사랑은 뭐라 그랬죠? 무한책임의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녀는 사랑 아니네? 오케이 됐어. 아니 누가 뭐 그렇대. 그냥 어쨌든 가자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쭉 갑니다. 했더니 그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냐라고 대뜸 나와요. 그냥요. 대뜸 나와요. 누가 네 생각 틀렸대?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아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화내냐고.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럼 이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보고 틀렸다고 그래야지. 놀랍게 돼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그러나 내 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끄딱끄딱 해놓고도 안 믿어. 그건 지 생각이지 뭐. 내 생각인가? 그래서 시간만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간당 20만 원이니까 한 3-4번 더 와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이전까지 가려고 그러면 당신은 방금 80만 원을 낭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의외로 저한테 듣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3회차, 4회차 상담을 더 해야지 방금 전 단계에 그 심리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낭비한 거예요? 80만 원 낭비하는 거잖아요. 저랑 시간당 2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러나 한마디가 바로 80만 원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나야 돈 벌어서 좋고 어차피 오래오래 우시면 저는 돈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러나를 쓰는지 가보죠 뭐.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이렇지, 여자는 이렇지, 뭐는 이렇지.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부정이 안 돼요. 왜? 맞는 거, 그건 쭉 흘러가니까. 그래도 끝에 가면 뭐래. 그런데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절대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래. 왜? 딴 남편들은 나 이럴 줄 몰라. 근데 내 남편은 절대 아니야. 왜?
내 남편은 사랑했다니까. 이 된장. 이게 뭔지는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의 싸움이 가장 즐거운데 아주 피 터지기는 죽고 사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희열을 낍니다. 희열을. 여기잖아요. 이 여자는 피 터지고 자기 목숨 걸어놓고 좋아 죽는 고통 속에서 막 깔깔깔 웃고 막 눈물 막 흘려요. 내가 좀 한번 쓱 하면 벌써 반응하죠. 장난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왜? 이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냐고 묻잖아요. 우리가 왜 간지럼 있잖아.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는 정도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발바닥 마사지 정도로 착각하지 말고 한 번 할 때마다 뭔 현상 생겨요? 확 기절해요. 한 번 할 때마다 확 기절해요. 그게 재밌어. 그래서 남자들은 한 대 툭 때렸더니 진짜 울잖아. 또 때려요. 반응이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반응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떼쓰잖아. 엄마가 그거 좀 받아주면 또 떼써요. 또 떼써요. 그게 원리가 바로 뭐냐면 엄마 반응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은 엄마 반응이 이렇게 툭 나오잖아. 안 좋겠는데 반응이 나왔어. 그러면 자기한테 이렇게 바라봐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짓궂게 돼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쥐를 한 마리 잡아왔어. 쓰다듬어줬어요. 이 시키가 매일 잡아와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쥐가 없었어요. 하도 잡아새끼다 이놈이. 그거요. 처리하기 생각보다 끔찍해요. 그 반응이 완전 가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생각보다도 반응이 아주 애들 대단해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 동생이 발로 한 대 뻥 찼어요. 벌써 이미 벌써 달라요. 눈빛이 벌써 달라요. 동생만 보면 적이야 적. 나만 보면 그냥 좋아가지고 조금 이따 그거 보면 내 그 방이 있는데 그 방 앞에다 잡아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보면 뭐 발에 막 밟힐 정도예요. 놀랄 정도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때릴 수도 없고. 덕분에 쥐는 없었어요. 이게 반응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반응에 미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관심을 원하는 거지. 관심을 원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반응해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반응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반응에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거는 없어요. 반응에 선물하는 거에 중독됐거든요. 반응에 선물하는 거, 반응으로 선물하는 거에 중독이 된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심조차 못 받고 그냥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간녀의 이 자체, 이 삼각 구조 자체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는 이 구조 자체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상간녀가 유부녀이든 미혼이든 뭐든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니까. 나이가 많던 적던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반응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딴 놈한테 반응하잖아. 그럴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나랑 헤어지고 딴 놈한테 반응하다 관심 없어요. 나 이전에 딴 놈한테 반응했더니 관심 없어요. 웃기게. 요 반응이 어떤 건지를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건지 알기 때문에 남이랑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걸 또 나눠 먹는 놈들이 또 있어요. 이제 제대로 미친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외도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뤄야 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상간녀에 관련된 부분은 아내들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 아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절대 감히 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반응으로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관심받아서 만드는 사랑이에요. 관심받아서. 그 관심이라는 게 아이고 너 진짜 이쁘다, 너 참 착하다, 뭐하다,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은 상처예요.
재밌게도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상처를 줘, 이놈시키들이. 상처를.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해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바로 이 관심을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지 보세요. 누구에게. 내 남편은 절대 상처 안 줍니다. 상처 안 준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뭐만 해요? 조금만 관심이라고 우리가 관심처럼만 보이면 뭐를 합니까? 즉각 반응을 선물해줘요. 그 중에서 제일 갖고 놀기 좋은 게 뭡니까? 이 몸뚱아리 갖고 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웃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이렇게 좀 웃는 반응 나오거든요. 조금만 뭐 하면 인상 쓰는 반응 나오고요. 그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져요. 해련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극과 극을 막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반응에 중독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반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상처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못 나가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못 나가요. 이거 상처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뒤질 텐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바로 무의식, 진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겠네 완전히. 그래서 남자들이 미쳐 죽어요. 확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 여기에서 이 상간녀로부터 시작해서 외도 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올 때 돈을 보면은 아내한테 돌아올 때를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의 이 외도의 정도, 반응, 그러니까 중독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돌아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돌아오는 강도를 보면 중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겠구나. 상간녀랑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돌아올 때 중독이 강하면 강할수록 돌아오는 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무지하게 느려요. 무지하게.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적반하장으로 나간다든가 막 공격 형태로 나가고 처음에 막 그렇게 가는 거, 그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제대로 중독됐거든. 그러면 이게 나쁘다 좋다를 논하고 있질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치료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아내들이 왜 고통을 받느냐? 상간녀에게 관심이라는 걸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관심 아니에요. 관심은 상처를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상처를 받았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상처 안 받았나요? 관심 많이 받고 살았단 얘기예요. 근데 이미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 안 했다고요?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핵 뒤집어져서 엄청난 버튼이 확 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가? 이제 남편을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상처를 사랑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온 거죠. 그거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터질 일이 터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쟤네 부부는 정말 남편이 얼마나 잘하고, 그 다음에 외도도 없고요, 뭐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요. 맞아요. 근데 언제 발생할지는 몰라요. 나에게 60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6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 100명을 잡아놓고 물어봅니다. 기혼 남자들. 네가 죽는 날까지, 지금으로부터 네가 죽는 날까지 딴 여자랑 다시 안 해. 왜? 안 해. 이외. 남자들만 있습니다.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 있으면 안 돼요. 남자들끼리만 있어요. 아직 한 명이라도 내가 신체 접촉, 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안 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몇 명 손들 것 같아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들 자신 있으세요? 손들 자신 있냐고요? 손들면요, 그날부로 남자에서 제명시켜버려요. 왜?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남자들은 압니다. 물론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담하면서 남자들은 절대 안 살아요. 장담 못할 일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거는 다 해도 장담 못해요. 어떻게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면 네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살면서 밥을 내가 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건 다 대줄 테니 그게 있으니 절대 너는 밥을 한 번도 안 먹을 자신이 있다. 손 들어봐.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랑.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확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열정이라는 거, 즐거움에 관련되는 열정에 관련되는 부분,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은 못해요. 내가 안 할 결심을 갖고 안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면 자기가 확신을 갖지는 못해요. 근데 여자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확신해요. 안 그러면 뒤지니까. 안 그럼 어느 여자가 날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불확실한데. 그랬더니 여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손들어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남자들만 있으면 놀랍게도 손을 못 들어요. 왜? 남자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걔 왕따 당해 그날부터. 쟤랑 놀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는 놈이잖아요. 같이 사업하면 안 돼요. 분명히 뒤통수 칠 놈이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양아치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관심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20년을 만났는데요. 20년 동안 반응이라는 온몸을 던져서 반응이라는 선물을 20년 동안 해준 거예요. 그 여자는 뭐가? 아무것도 없이. 돈도 주고요. 맞아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야. 그뿐이야. 아내한테 돈 주고 사디? 안 한다고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이 남편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한 게 무조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 못 합니다. 치료 안 돼. 왜? 상간녀가 가고 있는 이 사람이랑 동격 현상에 가 있는 거예요.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관계인데 나랑 동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자가들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선생님, 근데요라고 그랬고 근데요 선생님, 상간녀는요 내 남편이 상간녀한테는요 근데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또 100만 원 나한테 더 가져와야 돼. 치료 안 돼요. 상간녀랑 뭔가가 비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치료될 때는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냐면 상간녀가 불쌍해져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연민의 정이라고 그래요. 불쌍해져요. 바로 그때부터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간녀가 연민의 정이 안 느껴져. 그럼 아직 치료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될 거야. 그래서 아직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제발 좀 선생님 말은 좀 그랬구나 믿고 싶진 않지만 그래 그랬구나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내 남편은 틀렸지 이렇기 때문에 내 남편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남편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계속 가봐라. 치료되나 그렇게 계속 가봐라.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는 열정이 죽던가 여길 끊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열정을 죽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아요. 남자들은 그런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제가 80대까지도 상담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똑같아요. 20몇 살 부부도 상담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할 때 팩트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랬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상간녀는 아내의 위치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관심을 받는 사람, 즉 상처를 받는 사람이지 남편과 아이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행복의 공장이지 온몸을 투자해서 반응을 선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상간녀와 아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참고를 해 두시면 됩니다.